꼬미생과 함께하는 힘이 되는 명사, 셀프 있는 명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미쌤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기초문법 팔품사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셨고, 스스로 메타인지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정리 좀 해보셨나요? 꼭 메타인지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는 꼭 학습법을 가지시고 그 학습법으로 분명하게 정리를 해보시면서 나만의 책장에 꼭 넣어서 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선생님과 수업을 하시고 스스로 정리하시고 혹시나 메타인지법으로 하시면서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면 선생님한테 이메일 보내주시고 하신 친구들은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빠르게 피드백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선생님과 진행을 할 것은 바로 명사 부분인데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할 때 명사가 정말 많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셀 수 있는 명사와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바로 그것을 하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명사 잠깐 복습을 해보면 자, 명사의 의미는 뭐였나요? 사람, 사물, 동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이름. 그것이 바로 명사다. 그래서 이름 명자를 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명사들이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항상 학원에서도 물어보는 질문이 선생님, 이 문장에서 목적어가 누구예요? 얘가 목적어예요? 얘가 보어예요? 주어는 알겠는데 목적어 보어를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어라는 친구는 문장 내에서 맨 앞에 주로 쓰이게 돼요. 평서문에서 문장 주로 맨 앞에 들어가고 의문문일 때는 동사 바로 뒤에 있는 친구가 주어인데 이 친구는 문장에서 주인이에요. 주인, 주체자. 자, 그래서 이 친구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무엇 은는 이가 라고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목적어라는 친구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친구가 바로 목적어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 방금 뭐라고 얘기했나요? 동작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동작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팔품사 할 때 동사가 움직일 동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움직임을 나타낸다는 거. 그래서 동작의 대상이 되는 이 목적어는 주로 동사,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동사잖아요. 그래서 주로 동사의 뒤에 위치하게 되면서 해석은 을을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문장 내에서 이렇게 대상이 목적어가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 뭐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선생님과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어라는 친구는 주어나 목적어처럼 이렇게 특정하게 해석을 하지는 않지만 이 친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보충해주면서 설명해줘요.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어인데 누구를 보충 설명해주냐면 앞에서 했던 두 가지 주어나 또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어예요. 그래서 투부정사나 동명사 배운 친구들 아시겠지만 투부정사 동명사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명사적인 용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냥 특정하게 그냥 투부정사는 동명사가 아닐 때는 그냥 앞에 있는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해 주면서 그냥 명사 그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노랑이들로 지금 표시를 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명사예요. 자, 첫 번째 제니는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을 하죠. 사람의 이름이에요, 제니. 그래서 명사죠. 그런데 문장이 어디 있나요? 맨 앞에 있어요. 그러면 Jenny has a sister 이라는 이 문장은 주인이 누구예요? 제니예요. 자, 그래서 제니는 뭐가 된다?
주어로 쓰인 명사가 된다는 거. 자, 다음에 sister. 제니가 가지고 있는데 한 명의 여자 형제를, 여자 자매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제니랑 sister랑 동일한 인물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이 sister는 어떤 친구일 거예요. 뭐 언니가 됐든 동생이 됐겠죠. 자, 선생님이 아까 목적어를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동작, 동사의 대상이 되는 친구가 목적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제니는 가지고 있어. 여자 형제를. 뭘 하고 있다고요? 가지고 있어요. 여자 형제가 있어. 여자 자매가 있어. 자꾸 형제래. 언니가 있어. 동생이 있어. 자, 그러면 자, 동사의 대상이 되었어요. sister.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죠? sister. 그래서 목적어 을을에게로 해석이 됐잖아요. 제니는 가지고 있어. 여자 자매를 가지고 있어. 한 명의 여동생이 있어. 한 명의 언니가 있어. 자, 그래서 이 sister는 목적어가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 her name, 그녀의 이름은 자, her이라는 단어는 노랑이가 아니라 또 주황이로 표시를 했네요. 자, 그 이유가 왜 그렇냐면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명사, 대명사 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명사를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줄 때는 뭘 적는다 그랬었어요? 대명사. 무슨 대명사? 인칭 대명사로 적어준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를 적어줄 건데 사람이나 사물, 동물을 대신해서 적어주는 걸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인칭 대명사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 her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녀의라는 뜻이에요. 인칭 대명사는 문장 내에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위치에 따라서 격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뭐뭐의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 소유격인데 이 소유격이라는 친구는 특이하게도 명사가 같이 한 팀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문장의 맨 앞에 her nam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녀의 이름은 은는이가 자, 이 문장의 주인은 누구예요? her name이네요. 그러면 이 친구가 누구다? 주어가 되겠네요. 그쵸? her name이 주어가 됐어요. 자, 그녀 이름은 입니다. 비동사 왔고요. 그녀 이름이 뭐예요? 레이나래요. 레이나. 그녀의 이름은 레이나예요. 레이나가 누구예요? 그녀의 이름. 근데 그녀의 이름의 그녀가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그렇죠. sister. 제니의 시스터의 이름이 레이나예요. 그 시스터의 이름이 레이나. 그러면 이 문장 안에서 있는 주어인 her name이라는 주어를 어떻게 해줬어요, 레이나가? 보충 설명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나는 뭐가 될까요? 그쵸. 얘가 보어가 돼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명사라는 친구는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됐나요?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이제부터는 선생님과 셀 수 있는 명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셀 수 있는 명사부터 본격적으로 학습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명사의 종류, 셀 수 있는 명사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가산명사라고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다라고 했었고, 첫 번째로 셀 수 있는 명사 중에서 첫 번째로 보통 명사를 먼저 보면 이 보통이라는 말이 그냥 보통이다라는 건 일반적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사람이나 사물, 동물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 또는 같은 종류 사물, 같은 종류의 동물을 다 부르는 것을 다 보통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보통 명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 단수와 복수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단수와 복수의 의미가 뭐가 되냐면 단수라는 말은 하나라는 의미예요. 하나. 그리고 복수라는 말은 여러 개란 뜻이에요. 둘 이상을 여러 개, 둘 이상의 여러 개를 복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단수 명사인 하나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명사의 앞에다가 우리가 세 가지의 단어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어나, 언이나 원이라는 단어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
어는 알겠다. 내가 자주 봤다. 그런데 어는 헷갈려하는 친구들 정말 많죠. 이 언이라는 단어는요. 단어의 뒤에 명사가 첫 글자가 뭐 시작하는 단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발음을 했을 때 단어를 읽었을 때 그 발음 기호 안에 있죠, 여러분. 발음 기호 안에 요렇게 있는 친구들. 여기에 있는 첫 글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어를 말할 때의 발음 기호가 첫 글자가 모음일 때예요. 아, 에, 이, 오, 우 이 단어를 모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모음으로 첫 소리가 나는 명사 앞에 언이 들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원을 넣는 친구들도 많은데 원을 넣는다기보다 우리는 명사 앞에 관사를 꼭 붙여주기로 약속을 하기 때문에 어나 언을 좀 더 많이 적고 원을 적는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명확해지기 때문에 원이 들어가면 조금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I bought. bought는 뭐예요, 여러분? buy의 과거형이죠. 나는 샀어. 자, 선생님이 샀어요. 뭘 샀냐면 가방 하나를 샀어. 그러면 명사가 떡하니 이렇게 어떠한 것도 붙여진 형태도 없이 그냥 원래 형태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하나를 샀어를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럼 뭘 붙이면 될까요? 그렇죠. 어를 붙이면 돼요. 앞에 있는 첫 B가 자음이기 때문에 어는 안 들어가죠. 또는 어 대신에 뭘 적으면 돼요? one이라는 단어를 적어줘도 되겠죠. one bag, 하나의 가방을 샀어. 자, 그리고 복수는 둘 이상인 여러 개를 복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복수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해주느냐 하면 아까 단수는 명사의 앞에 요 세 가지를 붙여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나언이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얘를 더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수 명사는 명사의 뒤에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 하면 s라든지 또는 es라든지 또는 s나 es가 들어가지 않고 아예 형태가 바뀌게 되는 아니면 형태는 같은데 얘는 단수 또는 복수로 불규칙하게 쓰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과 다음 파트에서 얘를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이 I bought 나는 샀어. 뭘 샀냐면 이번에는 내가 하나의 가방을 산 게 아니라 두 개를 샀어요. bag이라는 단어 앞에 to라는 단어가 있어요. one이 아니라 two예요. 그러면 수가 어떻게 됐단 얘기예요? 복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 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bag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을 해줘요? 뒤에다가 뭘 붙여준다? s를 붙여준다. 그럼 이 s는 언제 붙어요? 자, 이제 선생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게요. 자, 다시 정리하면 셀 수 있는 명사는 첫 번째 종류, 보통 명사가 같은 종류의 사람이나 사물, 동물에 쓰이는 것인데 단수와 복수를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런데 단수를 표현해 줄 때는 어떻게? 명사의 앞에 on이라는 관사와 수를 나타내는 one을 붙여주고 그리고 복수 명사는 단어, 명사의 뒤에 s나 es를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불규칙하게 s나 es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형태가 되는 것이 있다.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만들기를 먼저 시작해 볼 건데 선생님이랑 아까 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복수형이 s나 es를 단어 뒤에 붙여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규칙 변화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명사의 복수형 규칙 변화를 할 건데 자, 그 전에 단어의 뒤에다가 명사의 뒤에 s나 es를 붙여줬어요. s나 es를 붙여줬어요? 그러면 이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뭐한 들, 책들, 집들, 접시들, 토마토들 많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복수형은 많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의 가방 이게 아니라 가방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규칙적인 변화 첫 번째는 대부분 명사 뒤에 s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다 s 이렇게 붙여져 있죠?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그러면 뭐가 돼요? 집들, 책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수가 되고요. 자, 그리고 S, SS, CH, SH, X 또는 자음 Y로 끝나면 이 두 개는 같이 묶어서 볼게요. 단어 뒤에 ES가 붙여져요. ES를 붙여줘요.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단어의 끝에 끝나는 말이 어떻게 끝나서? S, SH, X, X, CH 이렇게 끝나서. 이 친구들은 다 ES를 붙여줘야 돼요. 규칙적으로. 자, 그리고 자음 O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음 O라는 거는 자음은 여러분 아에요 모음을 제외한 나머지 단어들이에요. B, D, T 이런 거. 그래서 이 친구들 한번 보면요. 여기에 보시면 TO 돼 있죠. 자음 O죠. 자음 O죠. RO 자음 O죠. 이러한 단어들은 뒤에 뭐가 들어가요? 이 친구들도 ES가 들어가요. ES. 자, 그래서 potatoes, tomatoes, heroes 하면 토마토들, 그리고 감자들, 영웅들, 버스들, 교회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es를 붙여주면 뭐뭐들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요, 여러분. 예외적인 게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왜 예외냐 하면 앞으로 우리 또 하나 더 할 거지만 왜 예외냐면 이 단어들은 다 외래어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태를 보존해 주고자 그냥 s만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이 ch로 끝났는데 똑같이 자음 o로 끝났는데 다 뭐가 있어요? s가 붙여져 있죠. 그래서 이 단어들은 다 es를 붙이시면 틀려요. 시험 문제 틀려버려요. 자, 다시 볼게요. 자, ch로 끝났어요. 자음 o로 끝났어요. 그런데 뭘 붙인다고요? S. 왜 그렇다고요? 외래어라서. 자, stomach, 위, 배란 뜻이죠. 그리고 monarch 하면 군주예요. 군주. 그리고 piano, memo, photo 다 외래어예요. 아, 진짜? 그랬어? 막 이런 친구들 정말 많아요.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 때도. 그런데 피아노, 메모, 포로가 외래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친구들이 대부분 인지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ES를 붙여준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그런데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냐면 토마토나 자꾸 토마토를 먼저 얘기해서 죄송한데 포테이토나 토마토는 채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채소는 ES 붙여주세요. 그리고 피아노, 메모, 포로 사물 요런 것들은 다 S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채소 무조건 ES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히어로 하고 그래서 또 한동안 이제 어벤져스 막 굉장한 붐이었었잖아요. 그쵸? 그 단어 했을 때도 그 영화 할 때도 이제 명사에 시험이 이제 들어가면 히어로 정말 많이 냈어요. 선생님도. 그래서 히어로도 ES.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똑같이 지금 표현은 자음 Y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보이시죠? 자음 Y 그리고 모음 Y. Y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음 Y가 되면 Y를 I로 바꿔야 돼요. 아니면 Y를 빼고 IS 넣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Y를 I로 바꾸고 ES 넣어줘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고 Y는 IES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사실은 SES가 단어에 붙여지는 격이기 때문에 Y를 I로 바꿔야 된다는 표현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야 된다는 거. 그럼 모음 Y는요? 모음 Y는 그냥 S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같이 살펴볼까요? 자, lady, D 모음이죠. baby, B 모음이에요. 죄송해요. 자음이에요. city, T 자음이에요. story, R 자음이에요. 그런데 이 D, B, R, T, R 다 자음인데 선생님 지금 IS를 붙여놔서 그런데 원래 형태는요. 여기에 다 Y예요. Y. 원래는 다 Y예요. 이렇게 lady, baby, country, 그리고 city, story. 자, 이렇게 다 Y인데 Y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IS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IS. Y가 I로 바뀌고 ES가 붙여진 것이다. 됐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모음 Y로 끝나면 뭐만 붙여주면 된다고요? 네, S만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모음을 여기서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모음 뭐라고요? 아, 에, 이, 오, 우.
됐나요? 단어가 IAO로 끝나면, 모음으로 끝나면 그냥 S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체크해 볼까요? A, O, A, O, E, E. 다 뭐예요? 모음이죠. 그리고 Y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S만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F나 FE로 끝나게 되면 아까 Y는 Y를 I로 바꾸고 ES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F나 FE의 경우에도 FE를 바꿔줘요. 뭐로 바꿔주냐면 V로 바꾸고 ES를 붙여줘요.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knives라고 되어 있는데 knives는 원래는 얘도 뭐였을까요? F. 그런데 얘는 FE로 끝나요. 그래서 FE를 어떻게? V로 그리고 ES. V로 바꾸고 ES. 자, 그리고 leaf. 원래는 F였어요. 그런데 F를 어떻게 하고 V로 고치고 ES 붙여주고. 그 다음 세 번째 단어도 뭐였을까요? 그렇죠. wolf. wolf. F가 끝났어요. F로 끝나는 단어잖아요. 늑대죠. 그러면 F를 어떻게 했어요? V로 고치고 ES. 그리고 wife. wife도 어떻게 했어요? FE로 끝나요. 그러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 V로 고치고 ES.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냐면 저거 동사 아니야? 하는데 live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주어 뒤에 들어갔다 하면 동사로 보시면 되는데 소유격 뒤에 들어가면 또 명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 live 뒤에 s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해 주셔야 돼요. 주어는 어디에 살고 있다 하면 걔는 동사예요. 얘랑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얘는 뭐의 복수형이냐면 life예요. 생명. 3 이런 뜻이죠. 그러면 FE를 어떻게? V로 고치고 ES. 됐나요? 자, 이 친구도 예외가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외래어라서. 그래서 roof F로 끝났고 cliff F로 끝났고 chef F로 끝났고 safe FE로 끝났고 dwarf F로 끝났어요. 그런데 뭐가 붙여져 있어요? S만 붙여져 있죠. 그쵸? 왜 그렇다고요? 외래어라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safe의 경우에는 명사로 쓰이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금고예요. 그래서 금고 safe는 s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 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렇게 단어의 뒤에 s나 es가 들어가고 is, ves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명사의 복수형 무슨 변화? 규칙 변화. 해석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 개로 해석을 해야 돼요. 되셨나요, 여러분? 자, 명사의 복수형 만들기 두 번째는 불규칙 변화예요. 자, 불규칙이라는 거는 그럼 다시 말해서 규칙 변화에 해당이 됐던 s나 es가 아니라는 거죠? 안 붙여져요? 자, 그러면 누가 붙여지느냐? 어미, 단어의 끝, 꼬리밑자, 단어의 끝에다가 ren이나 en을 붙여놔요. 그래서 child가 children이 되고요. ox가 oxen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 황소들. 그 다음 모음이 불규칙하게 바뀐대요. 오가 이로 바뀌면 foot, 발, feet, 발들. tooth, 치아, teeth, 치아들. 그리고 A가 E로 바뀌어요. man, mean 아니고 man, men. 짧게. 자, woman, women. 자, woman 할 때는 women이 되면서 뒤에 있는 단어의 발음이 mean이 되지만 이 친구는 man은 man, mean, man, man. 길고 짧게. 약간 아니면 억양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표시를 할 때 A가 E가 되면 복수형이 돼요. 그리고 woman도 women이 되면 여성들 복수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단수형과 복수형이 같은 건데 얘는 별표 할게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와요. 자, 보시면 fish, salmon, carp, deer, sheep. 자, salmon 할 때 L 소리 안 나요, 여러분. 묵음이에요. fish, salmon, carp, deer, sheep. 자, 이 친구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뭐 물고기, 그리고 연어, 그리고 잉어, 그리고 사슴, 그리고 양. 다 떼로 몰려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S나 ES 뭐 묻혀지는 거 없이 얘 그
그대로가 이 단어 그 자체가 복수형이에요. 그러면 단수를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단어 앞에다가 어나 on, one이라는 단어를 붙여 놓으면 단수가 되죠. 그쵸? 복수로 할 때는 얘네 지우고 그대로. 자, 그 다음 한 쌍으로 이루어져서 항상 복수형, 항상 복수로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단어 보시면 scissors 뭐예요? 가위죠. 날이 두 개죠. socks, 양말, gloves, 장갑, pants, 바지, shoes, 신발, glasses, 안경. 그래서 다 두 개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s나 es 그대로 한꺼번에 같이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항상 단수예요. 그런데 복수 형태예요. 그래서 단어의 뒤에 다 s가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들은 s라고 해서 많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다. 하나로, 단수로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학문인데 과목을 나타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과명. 그래서 politics, 정치학, physics, 심리학, economics, 경제학. 그 다음 병명, 병을 나타내는 거, measles, 홍역, 그리고 diabetes, 당뇨병. 이렇게 이런 단어들. 자, 그리고 국가명은 앞에 지금 보시면 더가 붙여져 있죠. 더가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단어의 뒤에 다 s가 있는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나 필리핀이나 아니면 네덜란드나 이런 단어들은 각각의 여러 개의 나라가 하나로 합쳐진 꼴이나 아니면 섬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한 나라라서 이렇게 s를 붙여주고 그리고 앞에 더를 표시를 해줘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두 가지. 자, 이거 정말 실수 많이 하시죠? 자, 이 친구 왜 실수하냐면, 뉴스가 애들이, 뉴 뒤에 어떻게 S가 붙여요? 새로운인데 어떻게 붙여져요? 갑자기 사투리 났죠? 어떻게 붙여지나요? 이렇게 하는데, 뉴스는 그 뉴스 아시죠, 여러분? 9시 뉴스. 그래서 소식을 얘기를 해요. 소식. 이 친구는 뭐라고요? 소식이에요. 소식이라서 이 자체가 그냥 어떻게 되냐면, 복수. 형태로 취하면서 하나의 단수로. 자, 오늘의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고요. 그리고 means라는 단어는 수단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유의하셔야 되는 게 동사일 때가 있어요. 동사일 때 mean이라는 단어는 의미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단어에 mean에 s가 들어가 있으면 앞에 있는 주어가 3인칭 단수 시제가 현재형일 거예요. 그래서 he나 she나 it이나 또는 사람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시제가 현재다 그러면은 mean 뒤에 s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주어 뒤에 mean이 있다 그러면 얘는 동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means 자체가 명사로 쓰이면 수단을 의미한다는 거 되셨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셀 수 있는 명사 중에 첫 번째 보통 명사 했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남아있는데, 좀 힘드시면 물 한 잔 마시고, 좀 끊어 놓으셨다가 다시 진행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두 가지 남아있는 거 같이 진행해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집합 명사인데, 집합 명사의 집합이라는 의미가 모여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의 집합체, 덩어리, 전체를 나타내는데, 다시 말해서 덩어리나 전체를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 그러면 하나이기 때문에 동사를 만약 표현을 해줘야 될 때 하나에 대한 동사를 표현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단수 취급해주란 얘기예요. 동사를 단수로 골라줘라 이 말이거든요. 자, 예문을 볼게요. My family. 나의 가족이 어떻게 단수지? 나의 가족 많은데? 그렇죠. 많죠. 그런데 나의 가족 한 덩어리, 한 전체, 하나를 일컬을 거예요. 나의 가족은 large. 어때요? 크대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가족이다란 얘기잖아요. 우리 가족 대가족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언니, 오빠, 나, 동생. 그래서 소가족, 대가족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족은 구성원이 굉장히 많아. 엄청 많아요. 같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 대가족이야. 그러면 이 대가족을 의미를 하는 거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로 전부 다 엮었을 때
하나의 덩어리 전체로 봤을 때 하나란 얘기죠. 각각의 구성원들이 아니라 엄마, 아빠, 할머니 다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 가족 하나. 그래서 이 집합명사는 선생님이 동사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단수로. 자, 그러면 단수로 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지? 동사에 우리가 단수를 표현을 하자 하면 비동사의 경우에는 우리 비동사는 누가 있는지 한번 읊어볼까요? 비동사 am, are, is 있어요. 그리고 was, were 있죠. was, were는 뭔가요, 여러분? 과거형이잖아요. 그쵸? 자, 이때에 우리가 단수 취급해야 하는 동사가 누가 있냐면 바로 이 친구예요. is. 자, 그리고 was, were이 과거형이잖아요. 그런데 was라는 친구는 am과 is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is의 과거형인 was. 그래서 이 두 친구가 바로 단수란 얘기예요. 앞에 있는 주어가 하나를 나타낼 때 단수 동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비동사 is, was 골라주세요. 과거면 was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live. 자, 살고 있다, 살다라는 live라는 동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live 뒤에다가 s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얘가 단수가 돼요.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주어가 3인칭 단수를 나타내주고 시제가 현재일 때는 일반 동사는 s나 es가 붙여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동사 파트에서 좀 더 상세하게 할 테지만 일단 맛을 보자면 그래요. 그래서 비동사는 is, was,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s나 또는 es가 붙여진 거 또는 have라는 동사의 경우에는 haves 아니고 has가 돼요. 그래서 이 친구도 단수 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앞에 우리 적혀진 명사가 집합체를 이루는 명사일 때, 집합 명사일 때는 항상 뭐라고요? 단수 동사, 단수 취급하셔서 동사를 단수로 해주셔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같이 이어서 군집 명사를 볼 건데, 군집 명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집합체를 이루던 그 집합 명사에 안에 개개인들이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개개인, 구성원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군집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덩어리, 전체를 볼 땐 하나잖아요. 그런데 구성원들을 볼 거면 어떻게 돼요? 복수가 되는 거예요. 수가 많아지죠. 자,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죄송해요. 선생님 그림을 못 그려요. 선생님 아버지는 정말 그림을 잘 그리시는데 선생님 잘 못 그려요. 엄마, 아빠, 그리고 나, 뭐 언니, 오빠도 있고요. 동생도 있어요. 자, 이렇게 8명이 한 가족이에요. 대가족이죠. 그래서 한 덩어리 취급할 때 요렇게 전체를 나타낼 때는 요런 전체를 나타낼 때는 뭐가 된다고요? 집합명사. 그쵸? 자, 그런데 그 안에 개개인들, 색깔 표시가 잘 안 되네요. 개개인들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개개인을 표시를 할 때는 다 군집명사. 전체를 나타낼 때는 집합명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문에 똑같이 주어가 my family예요. 자, 나의 가족은 all 모두가 very busy, 매우 바빠. 요즘 너무 바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나요? 야, 우리 다 같이 바쁘자. 자, 이제 바쁘지 말자. 이렇게 약속하나요? 아니죠. 각자 바쁜 거예요. 뭐 하느라 바쁜 거죠. 그 사람들이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각자 바쁜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요즘 특히나 바쁘대요. 자, 그러면 우리 가족 하나가 전부 다 덩어리로 같이 바쁘자. 같이 잤다가 같이 일어나자. 아니죠. 각자 달라요. 그래서 성향이나 성격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나타낼 때는 주로 군집명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군집명사는 개개인, 구성원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취급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복수 취급. 뭐를요? 동사를 복수형으로 해줘야 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MR is, was, were에서는 is, was 선생님이 적어주자 그랬는데 비동사의 복수형은요, 여러분, are이에요.
이 친구의 과거형이 were이에요. 그래서 얘의 과거형이 요거예요. 그러면 are과 과거 시제일 때는 were 넣어주면 돼요. 됐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일반 동사일 때 live일 때는 우리가 주어가 단수고 3인칭 단수고 시제가 현재야. 그러면 s 붙여주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have는 has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근데 live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have도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예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어를 우리가 앞에 있는 이런 주어가 하나의 덩어리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개개인을 나타내는지 이렇게 살펴볼 때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집합명사, 군집명사 분류를 한번 해놔봤어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힘이 되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집합명사 대 군집명사. 자, 자주 헷갈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committee라는 단어는 뭐냐면 위원회라는 뜻이에요. 위원회. 자, 위원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뭐 국회의원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잖아요. 어떤 사람의 직업인데 국회의원이 한 명만 있던가요?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들을 다 통틀어서 국회의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에 보면 뭐 이사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전체를 통틀어서 이사회라고 하지만 이사회 안에도 각각의 포지션이 있는 의사들이 있죠. 이사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audience 하면 청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class, 학급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team, 아시죠? 그룹, 아시죠? 자, 이 단어들은 다 집합명사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군집명사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하면 집합은 하나의 덩어리, 군집은 그 안에 개개인, 구성원들을 다 설명해 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 예문을 넣어놨는데 보실게요. 자, the audience in his concert. 자, 전치사구 묶어줄게요. 자, 그의 콘서트에 있는 청중들은 일 수도 있고 청중은 일 수도 있어요. 자, large. 크대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의 콘서트에 어떤 가수의 콘서트에 온 청중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규모가 크다는 얘기죠. 정말 많은 사람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the audience라는 것은 하나의 뭐로 본 거예요? 집합체로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랬죠? 동사를 단수로. 그래서 집합체를 이루는 집합명사는 단수 취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동사를 어떻게 해주자? 단수. is나 was 또는 일반 동사 s나 es.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the audience 또 in his concert 묶어주시고 자, 그의 콘서트에 온 청중은 또 똑같은 청중이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 very impressed. impressed가 뭐예요, 여러분? 감명받은 이란 뜻이잖아요. 매우 감명받았대. 청중이 다 같이 감명을 받았긴 하지만 다 어때요? 감명받아서 누구는 울고 그리고 누구는 막 박수치고 누구는 막 와 이렇게 하면서 감탄하고 그쵸? 그럼 이건 뭐예요? 청중의 각 개인이 감명을 자기의 방식대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슨 명사? 군집명사. 무슨 취급? 복수 취급. 그러면 동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로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are이면 현재, were이면 과거. 그래서 앞에 있는 주어인 집합명사 또는 군집명사 단수, 복수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랑 일치시켜줘야 돼요? 동사랑 일치시켜주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항상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군집명사가 있어요, 여러분. 자, 요건 뭐냐면 cattle, 소떼예요, 소떼. 소떼, 그리고 poultry, 가금류, 가축들 중에서 이렇게 새 있죠. 새로 분류되는 닭, 그리고 뭐 메추리, 꿩 이런 것들, 그리고 people.
people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복수예요. 왜?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각각의 다 이제 다른 분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이러한 단어는 항상 어떻게 돼요? 복수. 군진 명사예요. 왜냐하면 개체보다 그 안에 있는 뭐 개체 수보다 무리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cattle, poultry, people 항상 복수로 사용하는 군진 명사다. 얘네는 집합 명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떨 때는 people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people 뒤에 s가 붙여져 있는 단어도 있어요. 요렇게 있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국민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해 놓으시고 암기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문에 보시면 people, 사람들은 gather이긴 한데 gather 동사잖아요. 모이다. 그런데 were gathered 하면 모여졌다. 자, 사람들이 모여 있대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모여 있는데 at the square, 어디에? 광장에 모여 있다. 자, 앞에 있는 주어가 복수. 항상 복수 취급해야 된다 그랬죠? people 무슨 명사? 군진 명사.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동사를 일치시켜준다. 어떻게? 복수 동사로. 자, 되셨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자, 항상 복수로 사용하는 군진 명사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 전체 집단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사회 전체의 집단을 나타낼 때. 자, 주로 누구와 같이 쓰여지게 되냐면 이제 보이시죠? 더라는 단어를 같이 넣어줄 거예요. 더라는 단어를 같이 넣어서 police라는 단어 앞에 더가 들어가면 경찰관들이 돼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public 대중이죠. 더가 들어가면 항상 복수. 사람들이에요. 대중, 국민들. 그리고 더 press, 언론들, 더 crowd, 군중들. 더가 붙여지면서 이 단어들은 다 뭐가 된다? 군진 명사인데 항상 복수가 된다. 자, 예를 들어서 the police, 경찰관들이 뒤에 동사를 보니까 일치시켜줬네요. 그쵸? 더가 들어갔어요. 만약에 어가 들어가게 되면 경찰관이 한 명이기 때문에 이지가 되면 되겠죠. 그쵸? 그런데 얘는 뭐가 있어요? 더가 있어요. 그래서 뭐다? 복수. 무슨 명사? 군진 명사. 자, 그래서 경찰들이 are hiding, 숨어 있어요. 이 도시에. 왜 그럴까요? 그들을 잡기 위해. 자, 여기에서 그들은 뭐 도둑이거나 나쁘신 분들이겠죠. 나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도시에 그들을 잡기 위해 경찰들이 숨어 있어. 앞에 있는 police가 더가 붙여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군진 명사. 어떤 취급? 복수 취급. 왜? 사회 전체 집단을 나타내기 때문에 항상 더와 함께 복수. 자, 그래서 여러분 s나 es를 단어의 뒤에다가 절대 붙이면 안 된다는 거. audiences, peoples, 뭐 단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미가 cattles, poultries, policies, 그다음 publics, s 붙여주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선생님과 셀 수 있는 명사 정리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셨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 많은 내용이지만 언젠가 여러분 한 번은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2번 하세요. 3번 하세요. 무조건. 여러분 거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하셔야 되죠? 메타인지법으로 또는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스스로 정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수업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